백김치치는 25년 약 2,290만 원의 배당 소득을 얻었다. 과연 백김치치는 이번 26년 5월 소득세를 얼마나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할까? 정답은 D입니다. 실제로 제가 더 내야 할 추가 소득세는 고작 약 29,000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무서운 말에 비하면 정말 작고 귀여운 금액이죠. 백치치! 네, 안녕하세요. 백김치치입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은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줍니다. 우리는 이를 원천징수라고 부르며 보통의 직장인은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업무가 끝납니다. 하지만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다른 소득과 합쳐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맞아. 그러니까 배당주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네, 오늘 영상은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배당 투자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배당금을 키우다가 나중에 세금을 보고 놀라지 않도록,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 사례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김치치. 저의 25년 귀속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를 한번 보시죠. 명세서를 보면 배당은 약 2,291만 원입니다. 기준선인 2천만 원을 약 291만 원 초과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정말 소득세 폭탄을 맞게 될까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배당 투자는 위험한 선택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어려운 계산 방법은 다 빼버리고 단 한 줄짜리 공식으로 5가지 사례를 아주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2천만 원을 넘었냐가 아니라 나의 다른 소득이 얼마냐입니다. 바로 이 공식입니다. 내 소득세율에서 14%를 뺀 다음에 2천만 원을 초과한 돈을 곱하면 추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세법은 다 필요 없고 이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오늘 세금 계산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이걸 정석대로 계산하려면요. 내 총 연봉에서 기본 근로소득공제 1,250만 원을 빼고 각종 카드값 쓴 거 소득공제 빼고 보험, 국민연금, 건보료 납부액, 공제 싹 다 빼고 나서 그걸 또 금융소득이랑 합산을 해가지고 세액 공제를 어쩌고저쩌고 정산하는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정석 계산법이 따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어렵고 복잡한 얘기는 다 싹 치워버리고 핵심만 쉽게 떠먹여 드릴게요. 일단 원리만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세요. 2천만 원까지는 이미 금융기관에서 14% 세금 내고 완벽하게 세금 처리가 끝난 돈이고 2천만 원을 초과한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만 내 소득세율과 원래 냈던 14%의 차액만큼만 더 내는 것입니다. 네, 이 치트키를 머리에 저장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바로 대입해 보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사례 1번입니다. 월급만 받는 연봉 9천만 원의 직장인입니다. 금융소득은 0원이에요. 2천만 원 넘었으니까 큰일 났죠? 세금 폭탄 맞죠? 아닙니다. 금융소득 없이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라서 공식에 곱할 숫자가 0원입니다. 주식 배당금이나 예적금 이자가 아예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신고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연봉 5,5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이 2,500만 원 있는 직장인입니다. 2천만 원 기준에서 500만 원 초과한 사례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원래 이것도 세무서 기준대로 복잡하게 계산하려면 세전 연봉 5,5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50만 원을 빼고 본인 기본공제를 빼고 4대 보험료 낸 거, 건보료, 국민연금 다 공제받고 신용카드 쓴 거 소득공제 받고 뭐 이런 어려운 더하고 빼는 과정을 거쳐야 진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네, 오늘은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화면에 띄워드린 3초 컷 연봉세율 매핑표를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 기준 복잡한 공제를 다 떼고 나면 내 연봉에 따라 내 실제 소득세율이 직관적으로 나옵니다. 단, 이 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략적으로 단순화한 수치니까요. 혹시 내 연봉이 경계선 부근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정확한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전 연봉이 3천만 원 이하다? 그럼 내 소득세율은 6%입니다. 세전 연봉이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다? 그럼 소득세율은 깔끔하게 15%입니다. 자, 2번 사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2번의 연봉 5,500만 원 직장인은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 15% 구간에 딱 들어가죠. 네. 아까 제 치트키 공식에 바로 대입해 볼까요? 초과분 500만 원에 내 세율과 원래 낸 세금의 차이인 딱 1%만 곱합니다. 5월에 세무서에 단돈 5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끝납니다. 이게 과연 세금 폭탄인가요? 단돈 5만 원이 아까워서 세전 500만 원의 배당금을 포기하실 건가요? 5만 원 세금을 내고 나서도 내 지갑에는 여전히 세전 495만 원이라는 공돈이 고스란히 남는데 이래도 배당 투자를 주저하실 건가요? 사례 3번입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고 사례 2번과 같이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똑같이 500만 원 초과했는데 연봉이 1억 2천인 억대 연봉자입니다. 이분도 원래라면 엄청 복잡했겠지만 다시 한번 3초 컷 매핑표를 보시겠습니다.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니까 1억 1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사이인 35% 구간이죠. 네, 공식 대입합니다. 내 세율 35%에서 원래 낸 세금 14%를 빼면 차액이 21%나 되죠. 그럼 500만 원에서 21%, 105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사례 2번과 아주 극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금융소득도 2,500만 원으로 똑같고 똑같이 500만 원을 넘겼는데 연봉 5,500만 원인 직장인은 추가 세금이 단돈 5만 원인 반면에 연봉 1억 2천만 원인 고소득자는 추가 세금이 105만 원으로 무려 21배나 껑충 뜁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나 대기업 직장인 분들은 일반 주식 계좌에서 마음 편하게 배당을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금 면에서 엄청나게 불리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연금저축이나 IRP 그리고 만능 열쇠라고 할 수 있는 ISA 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영리하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드릴게요. 추가 세금 105만 원이 무서워서 세전 500만 원의 배당금을 포기하실 건가요? 당연히 그것도 아니시겠죠. 105만 원의 세금을 내더라도 내 지갑에는 여전히 세전 395만 원이라는 순수한 돈이 남거든요. 세금이 무섭다고 투자를 포기하는 건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다만 연봉이 높을수록 이 105만 원마저 아끼기 위해서 절세 계좌를 먼저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절대 배당 투자 자체를 주저하거나 멈추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사례 4번입니다. 부동산 월세를 연 4천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 2,500만 원을 받는 은퇴자입니다. 금융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했으니 사례 2번과 똑같은 치트키와 공식이 발동합니다. 내 세율 15%에서 원래 낸 세금 14%를 빼준 1%만 곱합니다. 직장이 없어도 월세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기준선에서 넘은 돈의 딱 1%인 5만 원 정도만 더 내시면 끝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요. 회사는 아예 관두고 오직 주식 배당금이나 예적금 이자로만 은퇴 생활을 누리는 백김치치 같은 파이어족입니다. 이거는 사례 1번부터 4번 같은 그런 간단한 공식이 아니고 진짜 국세청에서 계산하는 정석적인 공식을 들고 와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복잡하지만 제가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천천히 갈 테니 같이 한번 따라오세요. 완전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방식이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금은 방법 A와 방법 B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비교과세라는 개념인데요. 이것도 뒤에 나중에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8,400만 원을 받는 은퇴자를 한번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본인과 배우자 기본공제 총 300만 원만 받는다고 가정하고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8,400만 원에 14%를 곱해줘요. 그러면은 1,176만 원이 이미 낸 원천징수된 세금이죠. 배당소득세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일단 과세 표준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배당금 8,400만 원 중 금융기관에서 세금 처리가 다 끝난 돈 2천만 원을 빼주고 거기서 기본공제 3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6,100만 원이 되죠. 6,100만 원을 종합소득 세율표 기준에서 어떤 구간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24% 구간입니다. 그리고 누진공제 576만 원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이제 세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6,100만 원에 24%를 곱해준 다음에 누진공제 576만 원을 빼주면 888만 원인데요.
이 888만 원에다가 기본 2천만 원까지는 기본적인 배당 소득세인 14%의 세금을 계산한 280만 원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1168만 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의 세금은 1176만 원이고 두 번째 방법의 세금은 1168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이 두 방법으로 각각 산출한 세금을 놓고 비교과세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방법인데요. 결과적으로 더 높은 세금인 첫 번째 방법 1176만 원이 최종 납부할 세금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8,4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배당소득세 14%를 회사원들처럼 원천 징수된 상태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176만 원을 이미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미 낸 세금과 국세청이 걷겠다는 최종 세금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정확히 0원이 됩니다. 연 8,400만 원이라는 배당 소득이 나왔는데도 추가 소득세가 단돈 1원도 없다는 게 진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오로지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연 금융소득이 8,4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추가로 뱉어내야 하는 세금은 단돈 1원도 없고 금융소득이 1억 원이 되어도 고작 167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이 정확한 숫자로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보셨다시피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말은 내 소득 구조에 따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파이어족들에게는 소득세는 그리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 소득세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나면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내 소중한 배당금을 현금 흐름을 축소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은퇴 후의 삶이라는 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이해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금도 그렇고 건보료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습니다. 모를 때는 나를 집어삼킬 괴물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알고 나면 결국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하나의 숫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하나씩 이해할수록 삶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불안 때문에 놓쳤던 선선한 저녁의 공기, 괜히 예민해져 무심하게 지나쳐버린 가족의 말 한마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의 고마움 같은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기록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막연한 공포 때문에 소중한 일상의 평화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여러분의 삶,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조금 더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평온한 삶을 위해 계속 공부하고 계속 기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김치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야, 어제보다 꽃 더 폈다, 치치. 천천히 갈까?